또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일하여 될 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독 유튜버들이 일에 앞장서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며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자미연 모임을 우리 해가 있는데요. 자유 미디어 연합회 자유하고 우리 자미연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해서 위주로 우리가 협회가 되어 있던 걸 오늘 전광훈 목사님과 또 우리 강화문 운동하는 분들을 주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위주로 해서 애국 운동에 동참하는 목사 유튜버 위주로 이렇게 오늘 3.1절 집회를 앞두고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동명 목사님 특히 전 목사님 또 말씀 받들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각자 이렇게 우리 제목을 3.1절 집회를 대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여의도 집회 그리고 우리 강화문 집회 이렇게 이제 양대 산맥이 됐다 이런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좋게 보는 사람도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일반 방송이 전강훈 목사와 강화문 운동 거구다 이제 이런 말들을 교계 안에서도 많이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치계에서도 그러고 자 과연 우리는 거구 단체인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더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도움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많은 독자들이 또 강화문 운동하는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분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5분 6분 이렇게 발언해 주시고 먼저 우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홍동명 목사님이 주제 발표 모두 발언을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뵙게 돼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성산 아래에 우리 송 목사님과는 수시로 통화도 하고 또 특히 마이난 뉴스 장로부터 좋은 제안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이제 전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하는데 뭐 다 관철되지 않아서 그걸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를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보는 시각, 이념, 진영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교회도 완전히 두 쪽에 나 있죠. 우리 강화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 가까이 애국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을 모조리 그냥 극우 프레임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한교총에서도 유영모 목사님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극우 기독교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교단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 뭐 교단 정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교단 정치도 좀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 교단 정치 총회 정치에 올라가면은 또 교단 위에 또 이제 한교총이나 또 한기총이나 또 연합 교단 사업 같은 데 가보면은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정치보다도 더 저질적인 그런 적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교회 정치에 개입하느냐 강원의 정강훈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 목사다 극우 목사다 강원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극우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현재 실정이 있습니다. 이 극우라고 매도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좌파들 특별히 좌파들이 씌운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용납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 발생하고 있죠. 이 좌파가 만든 이 극우 프레임을 지금 국민의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교회 주류 교회들도 거의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거리 투쟁하는 이 세력을, 애국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경멸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과 달리 평신도들은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깨어나기 때문에 자기 교회 목사님과 이념과 그 떠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장로님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광화문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세력들을 갖다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하고 그 뜻을 공감하기에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자 우리 송은금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마이나임 박장로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과 오랜 세월 친구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송 목사님을 저를 또 이렇게 불렀고, 내가 또 정광훈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정식으로 오늘 이렇게 파주로 가고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 참 앞으로 이제 3.1절 행사를 앞두고 이 가장 큰 행사인데, 그것도 나라가 대통령 이제 최후 진술을 끝났고 마지막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3.1 행사가 있습니다. 3.1 행사는 1919년에 일제를 대항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때도 사실상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 20만 정도 됐다 그럽니다. 당시에 한국 전체, 남북한 전체에 그렇지 않은 숫자가 한 20만 정도. 우리나라 그 당시 인구가 한 2천만 조금 넘는 그런 상태에서 1%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는데 3.1 운동은 거의 과반수가 목사님, 장로님으로 구성돼 가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 과정에 나라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단순하게 말이죠. 뭐 윤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여당과 야당의 그 정치 싸움 해가지고 야당으로 정치 정권이 넘어간다. 이 정도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적인 가치, 헌법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세력으로 넘어가면 우리 아무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보수 있다, 진보 있다. 그러나 명색이 우리나라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엄격한 보수 진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보수 국민이 보수 맞습니까 저게? 보수의 간판을 걸고 보수표를 받고 있지만은 저 세력이 무슨 보수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이념과 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반만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그런 탁월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위대한 두 대통령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연설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의 것을 높이 통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최근에 전달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우파의 대통령을 하지만 제대로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적당하게 표어가 대통령 일을 하다가 마치면 좋은 행복한 퇴임이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좌파에 대해서 눈치만 슬슬 보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가가지고는 다 깜빵에 들어가고 달에 당하는 이런 비극까지 온 겁니다. 인연이 이 세력이 너무너무 광범위 커져가지고 저는 뭐 정 목사님 우리는 이 대통령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벌써 이미 다 나라 현상이 다 알았습니다. 이만큼 지금 무너져 있다는 다 알고 매일 경고를 했죠.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몰랐던 겁니다. 막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처음에는 왜 뚱따져같이 무슨 21세기에 무슨 계엄령이냐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도 다 이거 원망을 하고 이렇게 왜 했느냐 했는데, 막상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를 담화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이렇게 어저께도 이렇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눈물겹도록 그 이야기했잖아요. 나라가 이만큼 무너져 있는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들어온 같은 거 북한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만 전부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간첩의 지령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 대한 우리 이 뭐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걸 가장 거부하는 세대가 2030 세대입니다. 저 세대들은 기성세대 달리 굉장히 우리나라에 자신감을 충만한 세대입니다.
저 세대들은 어린 보릿고기도 통과하지 않았고 날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세계 속에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자신 만만하죠. 일본에 더 이상 무슨 뭐 일본에 죽창 들고 뭐 반일할 필요가 없어. 왜? 반일하고 죽창으로 해서 아니 일본의 컴플렉스를 가진 세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GNP도 우리가 일본을 이겼고 이제는 모든 문화에서는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뭔데 그런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고 말이죠. 지금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가지고 일본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완전히 역전이 판도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은 뭡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면서 동북아시아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기성의 고루한 반일 프레임을 만든 것은 바로 북한의 역사가 안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일, 미국은 노골적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 그거는 도저히 용납 안 하니까 치고는 사나 일본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반일 정서를 유발하고 국민의힘은 친일파다. 무슨 친일파입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여행을 일본에 얼마나 가는데 그런 되지도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 아까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저쪽에 있으면서 이놈 아가리는 반이라고 대가리는 친이란다 그러죠. 그런 말이 유행해요. 말로는 만날 뭐 아가리로는 뭐 반일 떠들고 앉고 이 머리로 만날 친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일본 차 타고 아들이 일본 유학도 보내고 완전히 이건 이율 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의 좌파 집단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야 이 진영에 따라 이념에 따라서 다 쪼개져 있지만은 교회마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 전에 12.7 행사 왜 했습니까? 그거는 바로 저들이 말한 대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때문에 그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모임이 딱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만드는 추진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저런 정당을 밀어놓고 또 그가 반대하는 이런 모순적인 짓을 지금 한국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너무나도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 3.1 운동만큼은 이 모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우파 세력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자유수호 세력은 광화문이 정통성을 가 있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갑자기 말이죠. 우리가 그때 대통령 그 탄핵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7년간 이 토요일마다 그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뭐 참 사실상 탄핵 당하고 처음에는 말이죠. 내란 수계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같이 저걸 지지하면 내란 선동, 내란 뭐 방조 이런 식으로 할 분위기가 얼어붙었잖아요. 전부 다. 정치인도 무슨 학자들도 감히 얼굴을 못 내밀 때 우리 정강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에서 변함없이 그냥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가 말한 그 모든 국가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 함께 했는데 이제 11월 1월 달쯤 돼가지고는 또 이제 자라들 12.7 때 했던 그 세력이 또 나타나가 여의도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좌파들을 얼씨구 가면서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광화문파, 여의도파, 무슨 조폭, 무슨 연날에 뭐 명동파, 뭐 무슨 파 있듯이 그런 식으로 프레임하는 참 좌파한테 완전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왜 빌미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정강 목사가 수도 없이 소년 목사님한테 전환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3일만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 여의도에서 하는 걸 고소하는 것더라고. 연대를 하되 뭐 여의도 한다 말 듣지 않는 소리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유우파 애국운동을 위해서 이 모였으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우리 마이나임 장로님하고 이 성을아래 두 분이 저희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좀 더 이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러분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 부른 걸 우리 두 분들한테 좀 잘 해가지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구독수를 많이 불러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한국교회 계획을 위해서도 하고 또 이 자유우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연락책으로서 봉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여기 자미연 연합회 목사님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지를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귀한 모임인데
그래도 많이 성장하셔가지고 여기에 15만 명, 20만 명 되는 분들이 10만 명을 넘은 분들이 여기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참 이제 또 성장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우리가 여기 이제 강화문 운동한 게 본격적으로 17년도부터 7년이 됐거든요. 야, 여기에 참 뿌리 깊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들어보니까 아까 식사 중에 들어보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런 귀한 우리 목사 이 유튜버 이것이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유 발언으로 또 누가 하실 때 유튜브 이름 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과 유튜브 이름만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 섬기시는 교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좀 하실까요? 그럼 돌아가면서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윤치환 목사님 제가 아는 대로 일사가고 또 뭐지요? 카이로스 이런 여러 단체를 이끌면서 아스팔트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윤치환 목사님 발언부터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은사는 그 유튜브 폭발시키는 은사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기치인데요. 이 유튜브가 기계로 보입니다. 그래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가셔서 앉으시고. 예, 예. 촬영하여 좀. 여기요? 네, 한 칸만 넘겨가세요. 홍삼 옆으로 앉으시면. 다른 하시는 분들 나와서 하시면 돼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예. 근데 이 아스팔트에서 벌써 십몇 년째 섬기면서요. 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진실을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SNS가 다 거짓으로 좀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KBS까지요. 그래도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 기만당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 왔다고 봅니다. 이런 그 위기라는 것은 뭐 자유가 삭제되고 자유 없는 그런 노예와 이 전체주의의 이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위기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국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가 예로 들면 지금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을 끄는데 가장 먼저 불을 끄기 위해서 그 호스를 가지고 와서 물을 뿌리신 분이 이 정강원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예로 이 표류주에 있는 배에서 바다에 빠졌는데 그 빠져서 익사되는 사람을 그 구원의 줄로 가장 먼저 건져내기 위해서 그 구원의 줄을 던지신 분이 우리 정강원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불난 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는 호스를 같이 붙들고 그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익사되어 가는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줄을 같이 당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과 축복이 뭐냐면 건국 천재 이승만 대통령을 주셨다고 봅니다. 이 건국 천재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경제적인 위기가 될 정도로 세계를 호령하고 영향력 줄 수 있는 그런 대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건국 이승만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원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뭉치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서 호스를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구조하게도 그 줄을 같이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뭉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흩어지면 죽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기의 대한민국,
좀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정과 사범과 온갖 이 반 국가 세력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이 불량적인 이 이념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 만일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가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이 중국 공산화가 되고 북괴 비엔의 집단 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3일절이라는 날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셨습니다. 그럼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손원부에게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유튜브를 보냈습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한테요? 소년보요. 아, 예, 이 예. 소년보도 저랑 관계돼 있거든요. 제가 이 바닥에 오래 있어갖고 웬만한 지금 이 세이브 코리아 핵심 멤버들 다 저랑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홍동경 목사님 말씀처럼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는 이런 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과 좌파들은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더 빨리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이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나라의 위기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진실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애국운동 하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요 자신을 서로 복종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호수를 붙들고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호수를 붙들고 있고 그 물에 빠져간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줄을 놓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럼 먼저 이 구국의 활동에 앞장서신 그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뭉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단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반헌법적인 이런 강연자들이 바람처럼 일어나서 분열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세이브 코리아 분들 이번 3.1절만이라도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그분들의 역사관이 정광훈 목사 영향을 받아서 5.18은 안 돼. 김대중은 빨갱이야. 노무현은 빨갱이야. 제주 4.3 사건은 잘못됐어.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전환길에 몰려갑니까? 예? 김대중을 존경하고 노무현을 존경하고 동상세워. 아니 김대중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세워요? 이런 이중성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겁니다. 이제라도 소년보가 돌이킬 수 없고 전환길이가 돌이킬 수 없다면 그곳 함께하는 여러분이라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이는 것이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 몰수히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어서요. 예. 저거 꼬리로 돌리시면 어려우니까. 자, 또 장로님. 예, 마하나임에서 박신현 장로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애국 성도님들인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제가 듣고 참 너무 마음이 애처로웠습니다. 제가 그대로 드링을 하면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보고 분개치 않는 자, 그리고 이제 애처롭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리,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가 유익할지 또 영상을 만들어서 했는데, 대통령의 그 최후 발언은 제가 아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한 1,500명이 이렇게 조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몇십만 명씩 보는 가운데서도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우리 지금 유튜브 목사님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회사에서 출발해서 올 때 차에서 또 들었습니다. 또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야 우리나라가 그 윤 대통령 이야기한 대로 진짜 지금까지 일이 지탱되고 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말이죠. 벌써 진짜 무너져야 될 나라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이라기보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아까 이제 목사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중계해서 단 100명이 보더라도 100명이 보면은 자기 친구한테, 자기 부인한테, 남편한테 그리 200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3월 1일 날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전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거 분개치 않으면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광훈 TV를 좀 많이 좀 구독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이제 회사를 하면서 사실은 정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부지런히 보고 하면서도 정광훈 TV를 보게 되면은 그 일반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어제 그 목사님은 뭐 저기 지방 가셔서 출연을 못 하셨던데 그 이동호 장로, 김학성 장로 두 분이 하는데 말이죠. 공수처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1시간 중에 그걸 제가 뽑아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주 공수처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들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그 포고령 때문에 문제가 좀 된다 했는데 그 포고령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김학성 장로님이 찾으셨더라고요. 그거 되면은 이거 가지고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동해로 들어온 귀순어부를 북한에 강제 추방하는 거. 그 관여했던 사람들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 다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김재규에 대한 그 재심 이것도 말이죠. 흐름이 참 희한합니다. 이게 흐름이 희한한 것이 말이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펴려는 좌파의 철저한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광훈 TV를 시청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보면서 많이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목사님께서도 잠깐 정리 좀 해주시고. 네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은 극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시간 좀 주십시오. 아니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극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예. 극우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CBS를 향해서 극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인용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그걸 저작권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수익은 관계없이 계속 런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에는 논조가 바뀐 것이 극우적 단체, 옛날에는 극우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극우적 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뀌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극우라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야. 그리고 말이죠. 페미니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걸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인종차별하는 것이 극우인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을 싫어하는 것도 극우인데 우리는 남북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산당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동성애 이거 찬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극우라고 비판한다면은 그 CBS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우라는 것을 왜 쓰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나중에 또 가지고 시간을 있고요. 더 더이로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전태석 목사님이 좀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또 저 나머지 토의 때 또 자유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저 전태석 목사님, 예, 저 방송 소개해 주시고요. 이름 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HEB 한반도 방송의 전태성 목사입니다. 또 한반도 교회도 겸하고 있고요. 지금 3월 1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님 근 10년 가까이 애국운동으로서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을 운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발이 세부 콜에 있지만은 뭐 사실 늦게 출발해갖고 이제 지금 뭐 불씨를 붙이고 있는데
원조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3월 1일 날 다 모여서 이 현장의 애국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67분입니다. 그 스피치가 그 전체를 다 듣고 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만. 그래서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고 다 팩트고 그 말씀이 많은 국민들이 듣고 그걸 또 그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더 해봐야 2년입니다. 대통령이 2년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어느 것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 선거가 잘못되면은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거 다 소용없어요. 대선 뭐 지금 나오겠다고 이런 사람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은 선거 하나만 합니다. 선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3.1절에 모여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밝히고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서 우리가 직결해서 이거는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만 제대로 공정하게 된다면 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선거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저는 4.15 선거 때 126군데 이 무효소송이 들어와서 5군데 현장 중에 4군데를 다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경욱 연수을, 그리고 영등포에 김민석이 나온 영등포을, 그리고 이제 수원에 오산을입니까? 거기에 또 양산을, 김두관 그 나오신 분, 그리고 파주에 민통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130살 가까이 되는 사람 표가 막 만들어갖고 부정표가 나온 거, 이런 부분들 이미 4, 5년 전에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현장에 다 다녔어요. 보니까 이게 부정이다. 근데 내가 많은 언론인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언론인 출시고 기자들인데도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 출신이고 저도 뭐 방송을 30년 가까이 있었지만은 이 기자들이 안 믿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대통령이 이 부분을 까발렸어요. 국민들 알아라고. 이래 갖고는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3.1절 날 많이 모여서 이 부정선거 이건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딴 거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기 많이 방송이 있지만은 많은 그 유튜브나 또 방송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자 또 클릭 많이 해 주셔서 이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오시고 걸어가면서 예. 시간을 조금 단축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왕영근 목사님이신데요. 산성교회를 현성교회. 예? 현성교회. 현성교회 담임하시면서 오래전부터 나오셔가지고 우리 특전사 출신 우리 목사님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손행보 목사와 정강훈 목사님의 그 사이, 또 한 문제는 거부 문제입니다. 그 정강훈 목사님의 이 강화문 집회에서 많이 모이는 숫자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강훈 목사님 말씀하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체제로서의 제도가 이 상권분립으로 말미암아 균형과 발전, 견제를 이루죠. 이것은 변형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하는 것이 원칙론에 법이 있지만은 여론입니다. 국회도 다수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론을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승만 박사께서 언론 기자의 특권을 부여했어요. 요즘 같이 MBC라든지 KBS라든지 공정방송이 이렇게 편협된다든지 어떻게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사인들이 많은데, 이 정강훈 목사님께서 쭉쭉해서 이게 많이 모여라라면서 물론 개인적인 자율성과 개인적인 그런 지적 수준으로 말미암은 국가관과 또는 의회 심리가 다르겠지만은 많이 모여서 이 많은 분들의 그 영상이 세계적으로 화해지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참작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자고 이상적인 생각들은 조금 비인격적이지 않나. 그럼 뭐 손해보 목사님에 대해서 뭐 폄하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논거한 것은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모여야 되는 취지를 이 기독교 내에 교계 인사들이라든지 이 성도들이라든지 이해를 하시고 모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 작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의 길로 지향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의 길이 이게 효율성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연사가 정광훈 목사님의 주축으로 이 목사님이 있으면 목회 분야, 신학 분야, 또는 김하성 장로님에 대한 그 법조인들, 또 젊은 세대, 딱딱딱 분야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사회적 공존의 가치 지향의 자유민주 체제라면은 교회 역시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사특한 문제도 기독교 내외 외외 범람한 여러 가지 뭐 사상도 있고 신앙도 있겠지만 이 중추적인 맥락이 결코 기독교적이고 성삼 삼일체로나 정립돼서 그 농거적이고 이 지적 수준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에 대한 정통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례라든지 신앙 체제가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중에 국가관입니다. 이 국가가 잘 되어야 나라는 존재 가치가 자기 개개인적 생활에 덕스러우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뭐 봉건주의다 뭐 잘못됐다 그거 아닙니다. 국가가 내 삶에 대한 사유자산권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여러분 참정권, 자유권, 수익권 이게 그냥 어디서 놉니까? 국법 학문을 가집니까? 국권입니다. 국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해가지고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 자랑스러운 보람이 민족성에 대한 위용이에요. 그래서 이 손해보 목사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인격적이라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취재해서 이해를 잘해 주시고 협력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 강화문을 떠나서 저 뭐 서울까지 다 뻗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동력자로서의 유형 속에 실제적으로 신령한 설거지란 믿음의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내가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거구라는 건데 거구라는 거 지금 시대가 앞선 시대로부터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사의 건국정신으로 정체성이거니와 국민정신이 그 정서가 이승만 박사의 건국 그 자유민주 체제로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수고하신 그 업적의 기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국민 정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워싱턴 동안 그 틀을 두고 보세요. 미국의 그 정치를 이승만 박사가 그대로 도입해서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상심죄고 더욱 인간미라든지 인간의 그 어떤 고유 권한이 학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한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하지만 이 기준이 변형이 없습니다. 뭐 자연의 법칙과 원리로 따지도. 그래서 현재 균형을 이뤄나가는 정치 세계도 교계에서 말하는 이 중심 체제는 변형이 없어요. 이게 청교도 신앙인데 이 뭐 저명한 인석 아니라도 이 왕건 목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뭐 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5개 6개 따도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사회적 이런 고유권한 국권을 가져야 기독교의 안전성과 법적 그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차 목사님과 저 대학 동안에 정광훈 목사님이 목양 정신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목양이 무슨 목양입니까? 그 사람의 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자원 목사님 같이 김일수 주체 사상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붙들었잖아요. 손동이가 손동식도 성경을 붙들고 학생들 그 요소 반란 사건 때 사살당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가지를 두고 거구라는 평가 속에 절대적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 것이 국가론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선의 민족 자기주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세계 질서와 가치로 말미암아 평화론에 기여되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발언으로는요, 우리 지용길 목사님이신데요, 좋은 신문을, 인터넷 신문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해서 합동측에서 아주 그 인정받는 그런 이렇게 발행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시는 줄로 아는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소개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하는 거 보니까 홍동명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주 그냥 스피치가 참 강하시고 전문가십니다. 저는 그냥 방송 찍어서 송출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서투르고 할지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이제 좋은 신문 TV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 운동 하시는 분들 우리 좋은 신문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3.1절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고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의 해오던 것과 또 새로 한쪽에서 시작하는 그 손현보 목사님의 그런 그 세이브 코리아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뭐 생각이 전혀 다르고 하면은 뭐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정광훈 목사님이나 손현보 목사님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다르지 않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따로 한다니까 좀 이제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이 그래야 또 강하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요청하는데도 거부한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데 굳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해오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그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해오던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함께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극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이념적으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양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의 활동이 이제 가장 이제 우측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좌파니 우파니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왜 좌파라고 하느냐, 왜 우파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좀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여질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극우 국좌는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정광훈 목사님과 홍동명 목사님의 하시는 이런 운동이 가장 선명한 운동이 아닌가. 가장 선명한 보수 자유민주주의. 예.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하기보다는 그거의 논리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 국민들이나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옳다 이렇게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면은 뭐 그게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김경호 목사님. 예, 우리 누가 하실까요? 김경호 목사님. 김영호? 경호. 아니 다른 분. 다 했어. 예, 이성 빨리 하셔야 돼요. 누구만 돼, 누구만.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되니까. 예. 하세요. 자, 준비하고 그저 우리 김경호 축복 방송 우리 목사님 축복 방송 합병 방송 예, 우리 15만 명, 13만 명 되시는데 오늘 우리 모처럼 참석하셔서 우리 회원 되어 주시고 전체 우리 회원을 합치면은 그래도 한 50만 명 이상 되니까 영향력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와서 발언해 주시죠. 이성훈 목사님이 먼저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방송 축복방송.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좌도 있고 우도 있어야 돼요. 좌도 있고 우도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도 있고 우도 있어야지 발전이 돼요. 발전이 되는데 좌도 안 된다, 우는 안 된다 그랬는데 좌우가 있어갖고 평행을 이루는 게 제일 좋거든요. 평행을 이뤄서 나가야지 우리나라도 또 발전이 돼갖고 나가는데 단 안 되는 거는 공산주의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분단만 안 돼 있으면은 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정전 상태지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 중인데 지금 너무 북한 쪽으로나 중국 쪽으로나 그쪽으로나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들이 많이 깨어져서 너무 한쪽으로만 밀고 나가지 말고 같이 융합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요, 우리 김경옥 목사님 남으신 것 같은데요. 예,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하신 분이 안 하시면. 예, 저 방송 이름은요, 축복 하평 방송.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평 방송 김경호 목사입니다. 누구나가 나라 없이 나 개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 시국을 보면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정강훈 목사님이 늘 외치는 애국운동, 예, 자유통일, 그쵸? 이게 정말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생각에 그치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와 행동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행동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한다면은 정말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굉장히 아주 힘들고 위기 상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3.1절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강 목사님이 늘상 이제 강화문에서 애국운동을 매주 토요일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후발주자인 세이브 코리아가 이제 또 한참 지금 붐을 일으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1절이 참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너 어디 쪽으로 갈 거야?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어느 쪽이 맞는 게 아니라 세이브 코리아 정강훈 목사님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개인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라만 생각하자. 나라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 시점이 바로 이 3.1절의 시점이 기점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좀 모여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크게 외칠 수 있고 단합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로 저 국회에도 들리고 또 이제 윤 대통령에게도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러한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세이브 코리아부터 먼저 들리라고요? 예? 세이브 코리아부터 먼저 들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정강훈 목사님 이 하시는 일에 네. 세이브 코리아도 네. 같이 합류해서 네. 예, 하나가 돼서 뭉쳐야만이 네. 이 힘이 파급력이 있잖아요. 네. 더 파워가. 예. 그래서 하나로 뭉치는 우리 국민들이 되자. 그래서 국민의 힘, 예, 이것을 보여주자는 거죠. 3월 1일 여러분의 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방에서 모니터로 시청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함께 나와서 모여준다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힘의 원동력이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여의도 그도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지방을 다니면서 붐을 일으키는 거는 상당히 인정합니다. 전국 방방곡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그러나 3.1절만큼 서울 하늘 아래서 한 곳에 모이는 게 정상적이고 또 그 좌파나 또 한국의 전체적으로도 양쪽 다 한국의 중심이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이 어차피 광화문이 대한민국 상징적 거리고 거기서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 와서 합류가 그럴 만큼 하나 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 결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오늘 또 우리 새로 오신 분, 저 방송국 이런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번 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말씀해 주시죠. 예, 길갈 제자교회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진식 목사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독재자라는데 문민 독재자, 시빌 디케이터라는데 이 문재인이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가 그 입법 독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그 불합리한 그 남발하는 그 입법을 법률화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지금 우파들이 이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안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행정부를 탄핵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 탄핵. 그것이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2020년 4월 15일 날 선거 개표 상황을 봤는데 12시까지는요 굉장히 이제 우파 쪽이 우세했었거든요. 이러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 가반성이 되겠다 그랬는데 밤 12시가 지나고 2시 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수도권에 한 30개 이상의 의석수가 전부 다 절로 이럴 수가 없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신권 다발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계속 이제 부정선거 중에 많은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에서도 부정선거 때문에 이번에 막 6석, 5석 정도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 부정선거가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령 선포한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우리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2024년 4월 10일 날 우리가 정말 그때 그 자유통일당이 7%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6석에서 10석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3.1절은 이 크게 두 가지, 입법 독재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뿌리 뽑혀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둥이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몰스탄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한미동맹의 이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을 지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광훈 목사님이 늘 주장하시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중심이 된 이 대국권, 그리고 이 모든 국민을 깨우게 된 것이 이 광화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어저께도 며칠 전에도 이 자유 그 서명을 받을 때요, 한 30여 명이 우리 고향 지역의 지축적인 사람들이 광화문에 오겠다 그러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 중심으로 다 몰수이 1,000만 명 아니면 3천만 명이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요한 목사님, 우리 마당발이시고 또 전지현에 또 책임을 맡고 계시고 우리 강화문 자유우파의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노요한 목사님 이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에서 일하는 노요한 엄지에서 국정.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켜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사람들이 최후진술 마지막 변론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국민과 정강훈 목사님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속에 다시 한번 국민들이 깨어나고 계몽되어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정강훈 목사님이 그것을 모든 걸 짊어지고 힘드시더라도 이끌어 주시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제 던진 제2의 계몽령을 확실하게 느껴갖고 3월 1일 우리가 모여서 뭘 합니까? 정강훈 목사님 말씀대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저항권을 3월 1일 날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부 코리아가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날짜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떤 모임을 갖든 간에 최대한의 우리가 노력해서 광화문 국민대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저 여의도까지 인파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정강훈 목사님 국민대회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님 만세를 부른다. 그거 정강훈 목사님을 만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운동가, 시민운동가에 대한 존경심으로 하는 거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 만세를 하는 게 아닌데 많은 국민들을 그것을 오해할 수 있도록 실제 비타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점에 오해 없으시고 정말 모두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진지 그걸 깊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우리가 꼭 정강훈 목사님뿐이 아니라 정강훈 목사님을 함께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바로 옆에 홍동영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분들과 다 함께하는 거지 오직 정강훈 목사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어떤 위치에 세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분은 많은 분들이 느꼈었을 거예요. 스스로 물러나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수모를 다 겪고 별의별 업무를 다 받으면서 지금 이 나라의 마지막 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그 길에 동참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을 다 껴쳐 3월 1일 날은 꼭 함께 모이도록 합시다. 우리가 4.15 부정선거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4.15 부정선거 때도 일주일도 안 돼서 여기 임찬 목사님 다 같이 그것을 파악하고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텐트 쳐놓고 하나 이기지 못했지만은 이번에 3.1절 국민 저항권으로 인하여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가는 길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국민 저항권을 발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마무리 첫 시간 때문에 몇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유 토론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왕 모였으니까 뭐든지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유튜버도 우리 뭐 각자 개성이 있고 다 특색이 있고 그걸 하지만은 또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부터 건진받아야 되니까 참 사실상 중국의 저 사악한 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저 캐나다, 호주, 미국까지 다 집어삼키고 유럽까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이것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중 패권이 바로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먹는 세력이 이기는 겁니다. 미국도 만약 우리나라를 놓쳐버리면은 그야말로 그냥 미중 패권에 결정적인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악한 중국 세력 과거에는 뭐 참 북한의 종북 세력이 문제지만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김문수 같은 PD 세력들 그리고 그 뭡니까 지금 임종석 같은 NL 세력들 이 두 세력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세력인데 하나는 국제공산주의 세력이고 하나는 종북 김일성 주체사랑 세력인데 이 두 세력이 PD 세력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멘탈 붕괴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북 NL 세력들은 북한이 거지 나라가 되고 붕괴되고 고난의 행군 갈 때 그들도 역시 멘탈 붕괴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인권운동으로 변화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이 급부상하는 걸 보고, 야, 공산주의를 가지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니까 오히려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저런 단계들이 나간다. 이래가 전부 다 정북 세력, PD 세력 할 것 전부 다 친중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우리나라 기득권들 전부 동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전부 다 친중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기가 민주당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기득권 세력들, 이 세력들이 과거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분위기가 온 세계에 충만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중국이 시진핑 정권 들어오면서 모택동으로 회귀하고 말이 드성배의 유지를 받도록 계속 갔더니 미국이 추월당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시진핑이가 3년이 종신제로 가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럽니다. 이제는 게임 끝났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활력을 잃어버리고 경제가 붕괴되고 거기다 미국이 그냥 급소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사정없이 붕괴되니까 지금 그 누구도 뭐 중국이 뭐 추월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충무 박사 같은 사람은 초질간되게 절대로 우리 사는 세대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 같으면요, 우리 바로 옆에 있으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1패권국가 되면 우리 미국 패들 작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중국 미국을 추월해서 왔다.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은 이상 그 한계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의 저 무시무시한 사악한 저 세력을 대한민국이 지금 아니 그 미국 같은 나라, 호주 같은 나라 난리 안 났습니까? 호주도 친중 세력 때문에 카나다 그걸 완전히 중국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하도 성질나니까 너 우리 50만 번 주도록 하는 말을 너 임마 중국 공산당 꼬봉도로 하면서 멀리가지고 해. 중국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결단코 저 세력에 넘겨줄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우리 자손 만대의 번영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 세력에 힘을 보태야 됩니다. 절대로 분열해가는 저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이간책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저거는 누가 뭐래도 그래 광화문에서 7년 가까이 했는데 가르게 숟가락 들고 가가지고 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속된 말로 상도이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맞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뭐 정강훈 목사하고 뭐 깊은 교감하는 사람으로서 참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 그 많이 올리라 그러고 새로운 구독자 올리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시대만 이수인물을 대비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정강훈 소년보 누가 올바른가 이래가 따라오면요. 그러니까 정강훈표를 싹 들어보면 정강훈 목사 광문 애국사에도 수십 가지 걸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좀 지혜를 발휘해서 앞으로 구독수가 많아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앞으로 수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할 때마다 좀 와가지고 여러분의 좀 고충도 듣고 또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대구 내려갈 시간 때문에 좀 내려가야 되겠죠. 좀 계속 이해가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지막 제가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저 성서나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이신 이 유튜브 연합회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마다 구독자를 많이 올려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목표는 목사 유튜브 CBS 같은 좌파 방송 이런 방송을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런 앞으로 좀 방송이 좀 연합회가 되었으면 이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도 시간상 끄트머리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주제가 이렇게 우리가 거구냐 아니면은 왜 연합을 손아무 목사 왜 연합을 하지 않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은 엄청난 많은 그 의견들이 있어요. 당신은 왜 갈라치기를 하느냐? 손원병 박사가 더 잘한다. 전가훈 목사의 그 자충수, 그 자업자득이다. 뭐 그렇게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해가지고 연합해서 하면은 더 좋지.
뭐 그런 말도 일면 맞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손현보 목사님이 지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도 보내고 파이도 더 커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저변 학대가 되어진다는 점에서 손현보 목사나 전한길의 말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어디를 하든지 많이 하는 거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또 우리 여기서 분화되어 나갔다고 그럴까요? 그런 같은 이제 보수 우파의 발언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그분이 손현보 목사께서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같은 우파 목사로서 전 목사님에 대해서 시비 칠 때에 전강훈 목사를 모든 목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곁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도 성조기도 흔들면 안 되고 정치 정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발언했던 거. 그리고 그때 동시에 전 목사 개 XX 그리고 뭐 이리 때 제가 잘 발언을 저는 다 그 목사를 통해서 손 목사를 통해서 다 제가 받아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가깝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단 이만희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취소를 하고 어쨌든 그분은 한제 가지고 1년도 안 됩니다. 전 목사님이 7년 동안에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안에 우리가 피눈물 나게 이 일을 해놓았고 길을 닦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를 하시고 저는 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에도 연정이 있어요. 연대라는 것을 이제 그분이 엊그제 조선일보에 더 이상 또 펜의 마이크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분리가 아니고 확대다. 분리가 아니고 저변 확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한기는 역해면은 역욕관한다. 전한길 씨가 영향이 더 크면 큰데 그런 말들을 함으로 해서 욕을 쏟아놓고 목사로서 우리가 같이 다 하는데 연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3월 1일만큼은 전 목사님이 손을 잡고 5분이라도 전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을 전 목사님이 3번 4번을 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그런데 엊그제 이 손현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는 말도 분명히 했고요.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 여의도에 모이겠다. 선언을 하고 같이는 모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무슨 다리죠? 마포대교로 넘어가지고 강화문까지 연결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가 없다. 선언을 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피땀을 흘리게 전 목사님 감옥에 3번이나 가면서 이토록 강화문 운동을 우리가 피땀나게 해놨는데 왜 같이 하지 않고 연대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여의도에서는 그러면 모이십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강화문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덩지는 것처럼 욕을 하고 감으로 해서 JTBC, CBC, MBC 일반 방송에 전 목사를 죽이고자 하는 방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희들 파이 키워 먹으려고 돈 벌려고 거구 하느냐 양쪽 다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연대를 해가지고 만나고 따로 하든지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분열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손현보 목사께서 오늘 내가 3.1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여기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손현보 목사께서 분열에 우리 한국의 장로교 안에 다 같은 장로교지 않습니까? 100개 넘게 이
이 교권주의 때문에 100개 넘게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분열의 씨를 또 하나 뿌린 사람이 저는 손현보 목사가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일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여기서 또 뭐 여기서 모이나 저기서 모이나 어떠냐 또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똑같으니까 좋습니다. 많이 모일수록 좋지요. 그러나 적어도 전한길 씨가 자기 아들도 영향도 받고 자기도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 전 목사님께 전화는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그분도 목사님이 전 목사님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도 만나서 인사는 하고 여의도를 모이던 여의도파 광화문파가 이제 완전히 이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뭐 이름으로 해서 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했으면은 얼마나 분열주의자라는 말은 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유튜브 연합회 이런 것이 참 지금까지 전년 7년 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좀 협조를 할 수 있으면은 해 주시겠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주변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계시면 또 이렇게 구독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올리고 질을 또 높이고 교제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갈 수 있는 일에 우리 유튜브가 연합하면은 큰 일을 저는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뭐 더 이상 그 자유 토론 하기로는 시간상 조금 뭘 하니까요. 이것으로 마치죠. 뭐. 그 박수로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행이다. 수고 많았습니다. 2차로 윤치한 목사님 또 시켰으면 이제 3시간 가버렸어.